흔히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가 저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발생 부위, 동반 증상, 진행 경과, 증상 정도를 파악해 병원에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에 따라 유추할 수 있는 질환을 알아봤습니다. 손발 저림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은 특히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고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저림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신경계 장애로 발생합니다. 손발이 저릴 때에는 먼저 자신이 그 부분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술을 마시지 않는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바로 말초신경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금주 후에도 저린 증세가 계속되면 의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염이 덜어 진단되기도 하고, 척추신경이 뼈나 디스크에 눌려서 손발 저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뼈, 관절, 인대, 근육 등에 의해 말초신경이 압박돼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서만 국한돼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 저림과 함께 손목을 완전히 안으로 굽힐 때 손 통증, 저림 등이 나타납니다. 가슴 앞쪽에서 두 손등을 직각으로 꺾어 마주했을 때 저리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증상이 심해지고 손을 털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말초신경 경변증입니다. 여러 개의 말초신경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상되는 다발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보통 저림 증상이 초기에 발바닥이나 손끝에서 먼저 나타나다가 점차 팔다리 전체로 양측 또는 대칭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걷기, 달리기, 젓가락질, 글씨 쓰기 등이 기본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으로는 독감이나 장염에 의한 길랭바레 증후군, 만성염증성 다발말초신경병증, 류마티스성 신경병증, 샤코트마리투스병, 당뇨성 신경병증, 알코올성 신경병증, 만성 신부전 및 만성 감염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영양결핍 또는 비타민 결핍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암 또는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양합니다. 고령에서 나타나는 손발 저림에 있어 가장 무섭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은 뇌졸중에 의한 손발 저림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여 저림 증상의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두통, 어지럼, 언어마비, 입술 저림, 팔다리 등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우측 또는 좌측 팔다리의 편측에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뇌졸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증, 과로, 과음 등 만성피로에 의한 손발 저림은 우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심신의 이완요법, 취미활동, 숙면, 가벼운 운동 등으로 해소되기도 하지만 손발 저림 증상이 악화되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어둔하고 심한 두통, 어지럼 및 소변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신경과, 척추외과, 혈관외과, 류마티스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좀 더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